오늘도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인 장재환이가 지난 대선 조작 등을 우겨대는 주정뱅이스러운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반복적으로 올린 것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아무리 실력이 좋을지라도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짓밟으려 한 주정뱅이의 계엄을 옹호하는 것들의 경우엔 국가 이미지 실추 차원에서라도 국가대표 자격은 물론 선수 자격 역시 박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재환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확정이 확정된 개표 결과 이미지를 첨부해 중국 이꼬르 사전투표 조작 이꼬르 전라도 이꼬르 선관위 대환장 콜라보 결과 우리 북한 어서오고 우리 중국은 쎄쎄 주한미군 가지마요라고 썼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찍은 손등 인증샷에는 투표는 본투표 노주작 비정상을 정상으로 공산 세력을 막자 멸공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설을 읊어대고 있는 주정뱅이파와 같은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죠. 장재환은 이외에도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이고 결과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계속 올렸다고 합니다. 또 인스타 팔로우 리스트를 보면 전한길, 윤상현, 자유대학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자유대학 역시 대표적인 친주정뱅이파로서 부정선거 우기기에 동참하는 집단입니다. 이에 장재환이는 SNS에 올린 글에서 무대응으로 있기엔 제가 너무 한심하여 이렇게 글을 써본다라며 저는 본디 고향이 전남이라 중도좌파 성향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꼭 계엄령 두둔하는 부류들을 보면 중도였다가 주정뱅이 쪽으로 옮겼다는 소리 많이들 하더라고요. 장재환은 이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계엄령을 내리셨을 때에 지금 이 시대에 계엄령을 내리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어떤 일이 있었나 찾아보게 됐다며 탄핵 남발, 언론 장악 등 개인적인 결론은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중도좌파보단 보수우파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우겼습니다. 국임당 포함 주정뱅이파들이 국무위원 탄핵 등을 꼭 문제 삼는데요. 그 이전에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주정뱅이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등에 있어 계속 거부권을 남용해서 생긴 일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3차례씩이나 말입니다. 그 밖에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것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가요? 주정뱅이가 탄핵 직전까지 거부권을 25번이나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과 친문 수박들의 수운으로 인해 고작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되고 지 멋대로 해놓고는 국임당이 총선에서 겨우 100석 넘긴 이후에도 계속 민심을 개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또 언론 장악은 KBS 사장 교체 파동에서도 알 수 있듯 또 바이든 날리면 사건에서 MBC를 협박한 주정뱅이파들이 하던 게 아니고요. 장재환이는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나마 현 상황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부정선거 정황과 보수적인 내용을 게시했다며 저는 커뮤니티도 안 하고 일배도 안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부정선거 타령하는 것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황교안이나 민경욱 등 부정선거 타령자들은 지들이 낙선한 2020년 총선 이후 부정선거를 외쳐왔는데 정작 국임당이 압승한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랑 2022년 지방선거에 대해선 부정선거 타령한 적 있었던가요? 그 사이엔 조용히 있다가 국임당이 완패할 수밖에 없었던 2023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연한 결과가 나오니까 갑자기 튀어나와 또 부정선거 타령 시작한 거 아니에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은 주정뱅이 정권에서 취임한 거잖아요. 지들이 뭐라고 상세히 떠드는지는 굳이 알 가치도 없을 듯하니 이 간단한 질문부터 답해보는 게 어떨까요? 게다가 이렇게 걸리면 지겹도록 하는 소리가 커뮤니티도 안 하고 일배도 안 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 사이트 둘러본 적 없을까요? 장재환이는 멸공이란 단어에 대해 군필자는 다 아는 예비군 훈련에서 쓰이는 피아식별띠에 적혀있는 단어다. CCP 아웃이란 단어는 중국 공산당 아웃이란 뜻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중국 공산당 세력이 물러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게시했다라며 미국 성조기는 6.25 전쟁 때 큰 도움을 준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지지하는 저로선 당연한 거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지금 중국과 최대 무역국이 된 지가 언제입니까? 주정뱅이 정권 때문에 무역 적자가 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최대 무역 흑자국이 중국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던 정권이 어딥니까? 원조 쿠데타 세력인 노태우 정권 아니었던가요? 저런 멸공에 환장한 놈들의 정신상태를 보면 주둥이론 북진통일 외쳐놓고 북한군이 내려오자 제일 먼저 뒤로 내빼기 바빴던 이승만과 그 일당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장재환이는 저는 1군 국가대표가 아닌 2군이라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변명한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헌법을 찾아보니 헌법 제2장 11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어서 괜찮다 싶었고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연예인들도 적잖은 거 사실이고 국힘당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옹호만큼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만약 성공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연백으로 들어갈 뻔했습니까?
장제환이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좌우 갈등을 일으켜 죄송하다라면서도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실지 몰랐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반성과 성찰은 개뿔인 것이 확인된 것이죠. 주정뱅이 패거리들한테 응원받아 좋긴 한가 봅니다. 밖에서 윤 어가인 외치는 그 종교단체스러운 것들하고 공개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 임시연 역시 일밍아웃을 했다는 구설수에 휩싸여 있는데요. 임시연이 지난 5월 22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4개의 캐리어 가방, 자신의 것을 비롯해 안산, 강채영, 이가연 등 국가대표 동료 선수 3명의 가방이 포함됐는데요. 이와 함께 임시연은 블랙핑크이기야 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이기야는 알려졌다시피 일베 등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용어 아니던가요? 물론 장제환이에 비하면 애교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것 역시 모르고 썼다고 변명하지 않겠지요. 개인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든 자유라 하지만 국가대표는 단순 개인이라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전이 열릴 때 모든 시민들의 응원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 아니던가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사전투표 조작을 중국과 전라도 선관위가 합작해서 한다는 전혀 확인도 되지 않은 소리와 함께 특정 지역 비하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하당한 이들 입장에선 저런 놈을 응원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것이 아닌 국가대표의 공적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부정한 특정 집단을 옹호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국가대표직 내려놓고 윤 어가인 패거리들에 동참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특히 민주주의 부정 세력을 국가대표가 두둔했다는 것은 더욱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견해를 표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지만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허위 비방이나 가짜뉴스를 살포한다거나 사람의 목숨까지 해칠 그런 행위를 두둔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폐륜에 불과한 것이죠. 저런 것들은 절대 극우도 우파도 아닙니다. 이런 사안들은 그저 일회성으로 제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이를 더욱 공론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대표나 다른 스포츠 선수들까지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입니다. 어쩌다 걸린 특수한 사례가 아닌 널리 퍼져 있는 사례일 것으로 충분히 확신할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 장제환이 같은 경우에 양궁협회가 국가대표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란 옹호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어서 양궁 경기 보이콧 선언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이런 사례는 계속 터져나올 거 아니겠어요? 또 특정 종교 집단에 물든 듯한 그런 젊은 세대들의 내란 옹호 행위 역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주정뱅이파 집단이 유튜브를 통해 10대 학생들에게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에게 탄핵 반대 집회 참가를 부추기곤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유튜브 알고리즘에 노출되며 그런 집단들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주정뱅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5.18 광주 민주항쟁까지 예곡한 신남성현대 배인규가 광주의 한 고등학교 축제까지 등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사안이 심각합니까? 늘봄학교 빈틈을 파고들어 뉴라이트 역사관을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까지 주입시킨 리박스쿨 사태와 함께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갈수록 노년층이 줄어들면서 지들의 입지가 줄어들자 이젠 10대 20대를 넘어 초등학교 저학년들까지 저런 식으로 공략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명박 정권 이후 일베를 키운 것도 그런 세력들 아니겠어요? 분열시켜 지배하라, 이른바 디바이드 앤 룰을 실현하려는 그놈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혐오만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혐오의 원산지 격이라 할 수 있는 일베는 퇴출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에 비유하는 등 너무도 도를 넘은 폐륜 행위를 벌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미러링 타령으로 일베 말투를 따라하는 일베 리버스 버전인 메갈리아 워마드 패거리들이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게 된 것인데요. 그런 페미나치 집단의 폐륜 행위를 문재인 정부 인사들까지 적극 나서 젊은 여성들 저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오죽하면 미러링하겠느냐라고 두둔해주면서 결국 그런 혐오 행위에 다시 불을 붙인 격이 됐습니다. 그 이후 혐오와 갈등 수위는 훨씬 더 커진 것이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치워야 할 변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선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로는 주정뱅이 일당의 내란 옹호 행위 역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그런 법적 조항부터 통과시켜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야말로 내란 종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영배 민주당 의원이 주정뱅이 파면 직후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주정뱅이의 내란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을 담았는데요. 내란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가두연설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들을 어서 통과시켜야 저런 혐오 장사하는 것들이 쪼그라들지 않겠어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친주정백리파들이 표현의 자유 탄압이니 독재 드립을 치겠는데요. 정작 그런 수구 집단들은 북한 타령을 하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시계 국가보안법으로 자신들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옥죄지 않았습니까? 북의 독재체제를 극혐하는 사람들에게도 빨갱이 타령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북에 대한 이적행위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파동을 보면 알 수 있듯 주정뱅이 패거리들이 해오던 거 아니던가요? 주정뱅이 부부는 구속됐지만 그 내란 종식까지 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서도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